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서준범이라고 합니다. 일차로서 저는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개에 대해서 이제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거기에 대한 이제 국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그리고 국외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점입니다. 일단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그 전력 부족이라고 계속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나중에도 뒤에 보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량,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건 보시고, 가장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원으로 일단 기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9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자체는 세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CO2 방출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주범으로 CO2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화석 연료만으로는 이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결국에는 고갈이 된다면 뭐 에너지를 쓸 수 없으니까 뭐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대한 그 사용되는 전력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체적인 설비 용량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겨우 그 비율은 겨우 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석이나 원자력, 기타 등등의 에너지에 대한 그 의존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거는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에서는 제일 처음에 가장 높은 건 일단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쓰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양으로서 이제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율은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을 또 보시듯이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15%도 안 되는 그 에너지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은 그 각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의존율인데, 가장 높은 건 스위스로 가장 높긴 한데, 이거 제가 자세한 조사를 못했는데 이 역시도 그 한정된 치우친 전력을 사용해서 이것도 계속 변동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2007년까지도 아직도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입니다. 일단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 그리고 뭐 온도차 발전,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지열,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치우쳐 있는 게 폐기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게 수력 발전인데,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수력 발전을 만듦으로써 이제 자연 파괴도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력 발전을 웬만하면 지으려면 이제 지리적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핵 폐기물이나 아니면 핵 폭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게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칩이나 아니면은 솔라셀, 뭐 기타 등등에서는 아직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거기다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발전 단가가 있습니다. 뭐 태양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으로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바이오매스는 일단 굉장히 다량으로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굉장한데 뭐 바이오매스 이런 걸 해가지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적격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뭐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효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뭐 수력이나 뭐 파력 그리고 조력 그리고 해양 온도차를 이용한 것은 일단 새만금 공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역시도 일단 조력 발전이나 그런 걸 하려고 약간의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간척 사업이긴 한데 그런 걸 약간 사용을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 갯벌에다가 오염을 주고 파괴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조력이나 뭐 수력 발전 이것은 자연 파괴를 뭐 일으킨다고 해서 잘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융합 발전인데 핵융합 발전 역시도 아직 뭐 1000만분의 1촌밖에 플라즈마를 못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 역시도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일단 그 다음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건을 아까 지열과 같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옆에 보이시는 사진은 대관령인데 대관령이나 뭐 제주도, 울릉도 같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해안가나 그쪽 지방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문헌입니다. 여기를 마치겠습니다.